지난번 수업에 좀 많이 어려운 것들을 좀 공부해봤습니다. 좌표계를 소개했네요. 그치? 좌표계는 크게 지평 좌표계와 적도 좌표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는 용어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용어가 서로 다르면 안 되죠. 그치? 한글로 원서를 다 적경, 한글로 원서를 다 적이 이렇게 쓰겠냐는 거예요. 그치? 지평 좌표계는 방위각이라는 것과 고도로서 표현을 해요. 한글로 방위각 쓰기 너무 귀찮아요. 한글로 고도 쓰기 다 귀찮죠. 기호 쓰기 다 그렇지. 그러면서 지평 좌표계의 가장 기본은 어디가 기준이었습니까? 그때 북점이라는 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북극선에서 그대로 쭉 내린 거죠. 지평 좌표계의 그림을 우리 그릴 때 맨날 쓰는 것이 북동남서 하면서 머리 높이는 천정되고 있군요. 그지? 지구단축 연장선상에서 폴라리스 북극성을 보았다면 이 북극성을 그대로 수직하게 내려다보가 지면과 만나는 것을 북점이라 합니다. 방위가 0도입니다. 이에 오른손으로 하고 있는 중이죠. 시계 방향 돌리면 동점, 남점, 서점 형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동점, 남점, 서점 형태로 방위가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면과 이루이기 때문에 모두 다 고등형이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게 그 지방의 위도다라고 할 수 있겠고 수직하게 올려서 정도에서 정수로 가는 이게 지구자전축을 연장한 천고의 적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평 좌표계 값은 일단 쉽게 바뀌어요. 관측하는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 줄이 연중동하면서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지 않은 적도 좌표계 값이 필요하다고요. 바뀌지 않은 적도 좌표계가 적경과 적위로 섞여있습니다. 적경 기호를 알파 쓰고요. 적위는 기호를 델타 쓰고 있습니다. 한글로 적경 다 쓰기 귀찮아요. 알파 쓸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알파 쓰는데 저게 뭐야? 해버리면 곤란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적도 좌표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십자선을 이렇게 그으면서 0시, 6시, 12시, 18시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양이 충분날에 0시 충분점에 박혀 있다고요. 태양이 하진날에는 하지점 6시 방향에 가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점, 하지점, 충분점 마지막으로 동지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적경을 볼 때 충분점은 0시, 하지점이 6시, 충분점이 12시, 동점은 18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기요, 충분점의 저기는 0이요. 하지점은 플러스 23.5도를 가지고 있고요. 충분점 다시 0, 동점 마이너스 23.5도가 됩니다. 특히 적경을 돌릴 때 기본적으로는 천고의 적도 따라 돌려야 되니 마땅합니다. 방금 전에 내가 왼손으로 돌렸습니까? 왼손으로 반시계 방향에 돌아가면서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구의 적도를 연장해서 천고의 적도가 나왔다. 황도, 지구와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데 지구 동료궤도면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했었죠.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저기에서 플러스 저기로 가다가 만나는 여기가 플러스 23.5도 제일 높아 있는 여기가 하. 다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다가 만나는 충. 가장 많이 내려가 있는 동. 왜 그렇게 돌립니까? 달의 동. 달이 지나가는 백도가 이 황도와 큰 차이 나지 않고 여러 행성들이 움직이는 공전궤도면도 황도하고 비슷하다 했습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다른 달이라든지 행성들이 적경을 한다 그러면 저기도 같이 알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하 추동을 돌릴 때 충, 하, 추, 동 내리는 이런 그림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고. 참고로 진산과고 1학기 기말고사 보니까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송도에서 수업 일요일날 수업하는데 내보다 앞선 게 지구과학 쪽인데 그쪽에서 이거 진도나고 있습니다. 알겠나? 자, 근데 적도 좌표계의 작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적인 항성은 이 적도 좌표계 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항성들의 적도 좌표계 값은 일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열 수백 년, 수만 년 지나면 변하긴 변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럼 적도 좌표계 값이 바뀔 수 있는 천체가 있습니까? 있어요. 태양이 있습니다. 달이 있고요. 여러 가지 행성류들이 있다 있습니다. 태양은 적경이 24시 증가됩니다. 얼마에? 1년 말입니다. 즉 태양이 추가추동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서 적경이 24시 증가된다는 거죠. 달은 27.31을 줍니다. 27.31이 뭡니까? 하면 1항성월이에요. 1항성월마다 적경이 24시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성, 흔히 떠돌이별에 있는 것인데요. 행성들은 대체로 적경이 증가하다가 이게 순행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적경이 감소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역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이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네. 행성들의 운동을 설명하면서 순행과 역행에 대해서 소개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을 보았습니다. 관측하는 지구가 이쪽에 있네요. 그럼 아직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봤습니다. 남쪽 하늘의 태양을 볼게요. 확인됐습니까? 남쪽 하늘의 태양을 봤는데 이 남쪽에서 태양을 보는 것을 반절 했습니다. 반절 잘라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쪽 하늘에서 태양을 볼 때 태양의 왼쪽 반절입니다. 이 왼쪽 반절은 동쪽 방향이 있습니까? 서쪽 방향이 있습니까? 동쪽 방향이죠. 우리나라를 그렸을 때 여기가 동해 바다예요. 이쪽이 서해 바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태양의 동방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의 동방. 알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 부분 뭐가 되겠어? 서방 쪽이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태양의 반절 났을 때 왼쪽 방을 동방, 오른쪽 반응을 서방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훨씬 복잡한 게 내행성이 훨씬 복잡해요. 내행성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즉 지구자에서 볼 때 내행성 수성과 금성이 있죠. 이해했어요? 수성과 금성의 내행성인데 아마 행성을 좀 챕터가 더 넘어가야 되고 뭐 안 되면 요 꼴리를 써보려야 돼요. 태양과 같은 방향이 있네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태양 쪽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를 내합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외합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했어요? 태양과 같은 방향에 내합, 외합이 있으니까 이 내합과 그리고 외합일 때는 행성들을 관측하기가 어렵죠. 즉 금성 보기가 어려워요. 이해했습니까? 하면 이쪽 반응은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태양보다 어느 쪽에 있다? 적경이 더 큰 쪽에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요거를 갖고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동방에 불렀잖아요. 그지? 그래서 금성이 움직이는 이 왼쪽 방향은 여기를 동쪽 방향, 동방이라는 거 있습니다. 동방. 이해했어요? 근데 적경이 더 크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네요. 우리가 적경 알파를 볼 때 적경이 동일하다는 뜻은 동시에 남중한다는 뜻이고 적경이 작다는 뜻은 먼저 뜨고 먼저 남중한다. 먼저 남중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물론 저위가 동일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일주권이 동일하겠죠. 남중고도가 동일하겠다는 뜻이고 또는 일주권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기가 좀 더 크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크다는 뜻은 남중고도가 높아요. 그만큼 지면
떠 있는 시간이 더 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진 날 태양이 지면 위에 더 오래 떠 있는 이유가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이 동방은 태양보다 적격이 더 큽니다. 그래서 태양 뜬 뒤에 뜨는 놈이에요. 그래서 태양보다 늦게 뜨고 늦게 남중하면 늦게 집니다. 문제는 태양이 뜬 뒤에 낮에 뜨는 금성을 볼 수 있어요? 낮에 남중은 금성을 볼 수 있냐고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동방은 해진 뒤에, 그래서 나중에 지기 때문에 동방의 이름은 해진 뒤 서쪽 하늘에서 우리는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 라인을 아까 우리는 뭐라 부르니까 하면 서방이라고 합니다. 서방은 태양보다 적경이 더 작은 쪽에 있습니다. 태양보다 먼저 뜬다고요. 그래서 태양보다 먼저 뜨기 때문에 얘는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해했습니까? 동방과 서방 구분해 보십시오. 정리하세요. 노트 정리해요. 물론 이거 동영상으로 옛날 뒤져 올라가면 있긴 있어요. 한 달 반 정도 전에 이거 다 설명했던 동영상 있어. 단톡방 뒤져서 올라가봐. 알겠어? 주전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나? 이런 거 했다는 거 자체가 기억나? 네? 이런 거 했는지 기억나냐고요? 저번 주에요? 아니요. 예전에 당신의 내신 들어가기 전에 기억 안 나? 아니 기억 아예 안 나는 거 아닌데. 자, 우리가 금속의 위치를 한 8가지 정도를 한번 제시해 볼 거예요. 여기 직각방이 되겠죠?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와 비너스 4의 위치를 제시하겠습니다. 성적으로는 비너스 5, 6와 7, 8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해됐습니까?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이각을 쓰는데 동방의 이각과 서방의 이각을 소개합니다. 그래 맞네요. 알겠어? 금속의 위치가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 비너스 4 비너스 5와 6, 7, 8 이렇게 쓰게 됩니다. 금성은 광원의 수는 없죠. 태양빛이 반사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비너스 1 온전하게 동그란 보름달 이상으로 보입니다. 비너스 2는 조금 더 가까워졌네요. 조금 더 크게 보입니다. 비너스 3는 어떻습니까? 하면 이쪽 보이죠? 오른쪽 반달입니다. 그래서 삼현 위성입니다. 그럼 비너스 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지구이 금달 같죠? 금달 위성입니다. 금성의 크기 자체가 바뀔 건 아닌데 어쨌든 동방이다 보니까 지구에 점점 가까이 와요.
말뜻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시직경은 합니다. 동방은 자꾸자꾸 지구 쪽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지구도 공전합니다만은 금속의 공전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지구를 고정시키고 금속만 돌려도 설명되는 지장 없습니다. 이건 수성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시직경은 동방에선 커집니다. 그럼 서방은 어떨까요? 합니다. 내합을 지나면서 서방으로 가면은 얘는 멀어지죠. 시직경이 작아져라고 했습니다. 이해했어? 비너스 5 이거는 금호부 이상으로 보이겠군요. 6에서 이제 하현 보이겠고 6에 보름달, 더 작은 보름달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럼 밝기는 어떨까요? 합니다. 동방 최대에서 최대 밝기는 아닌데요. 조금 더 들어가야 최대 밝기가 됩니다. 어쨌든 동방 최대로 오면서 밝기가 밝아지고 이후에 다시 어두워지죠. 그 말은 서방 최대가 돼서 최대 밝기 그것도 조금 더 앞서서 최대 밝기가 되는데 밝기가 밝아졌다가 이후에 어두워집니다. 이해했습니까? 알겠나? 그럼 이해되겠어? 됐나요? 자, 이거를 관측자 입장에서 동, 남, 서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동방이었는데요. 해진 뒤에 하겠습니다. 해진 뒤에 서쪽 하늘에 해진 뒤에 하겠습니다. 비너스와 태양과 이 정도 각 차이를 가지죠. 2, 3. 얘네들은 관측자 입장에서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 하면서 동그란 보름달, 조금 더 큰 보름달 상향 이렇습니다. 아까 행성들은 대체로 적격이 증가하다가 순행하다가 가끔 역행한다 했잖아요. 적격이 증가되는 건 시계 반을 봐야지 적격이 증가됩니까? 반시계 반을 봐야 적격이 증가됩니까? 반시계죠. 적격은 반시계 반을 갈 때 적격이 증가됩니다. 이 반시계라는 건 경우에 서에서 동으로 갈 때입니다. 이해했어? 실제로 이렇게 돈다라고 했었을 때 보시면 서에서 동으로 가는 시간은 이 정도 시간대가 됩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순행이라 하면서 적경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동에서 서로 가는 역행 시간은 이 정도 짧은 시간이죠. 내압 근처입니다. 특히 접선 방향에 있는 요 동방, 서방 최대각은 적경의 변화를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머무를 유를 씁니다. 경우에 역행할 시간은 이 정도가 역행합니다. 즉 대체로 순행하다가 내합 근처에서 역행한다는 뜻입니다. 동방, 서방 최대 근처는 적경이 큰 변화를 느낄 수 없는 머무를 유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역행 근처에서는 뭐한다? 내합 근처에서 역행한다. 초승이나 근우 이상으로 보일 때 역행한다 됩니다. 물론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은 아니에요. 뭘로 봐야 돼? 망원경으로 봐야 돼요. 그렇습니까? 망원경이 2000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되어 않았던 겁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비너스 1, 2, 3는 서에서 동방향으로 가는 적경이 증가되는 순행의 과정입니다. 비너스 3 한동안 머무르는 유를 쓸 수 있겠고요. 반면 비너스 4가 되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네요. 이해했습니까? 이때는 이렇게 가니까 역행의 시간입니다. 이건 동방에서 해 뜨기 전에 관측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관측에 의해서 비너스 6, 다시 비너스 5, 비너스 6. 그래서
금웅이산과 하행이산 될 때는 이렇게 역행하네요. 이후에 한동안 머무르다가 다시 수순에 가서 플러스 7 에이스로 보름달, 더 작은 보름달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그림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요 시간 t는 뭡니까 하네요. 요건 한 회합주기가 됩니다. 금선 공전주기 절대로 아니에요. 회합주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같이 공전하됩니까? 그래서 내압에서 내압까지, 외압에서 외압까지, 그럼 동방체에서 또 다른 동방체까지 걸리는 그 주기를 회합 주기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전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성의 공전주기는 당연히 1보다 짧습니다. 근데 회합주기는 1보다 훨씬 더 길어요. 정리나? 이제 근데 저함이 와서 좀 밑까지 돌고 그려. 그렇다고 넣어준 동영상 같은 복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실로 동영 넣어주는 거예요. 안 보잖아. 보잖아? 주서 예? 안 보잖아. 예. 여기 어디 더 있어? 네? 더 있는 거 있어? 저기? 저기 누가 더 있냐고? 다시 안 해보죠. 아유. 자, 외행성은 훨씬 더 복잡했는데 외행성 상대적으로 좀 더 간단합니다. 여기 지구를 놔뒀네요. 외행성의 위치 관계는 여기를 합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태양과 합쳐 보인다고 해서 합이죠. 태양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동구라는 힘을 쓰는데요. 지구에서 보니까 마치 무슨 달과 같습니까 하네요. 지구에서 볼 때 상해달 위치에 동구가 보입니다. 그 말은 이 동구는 상과 같은 행동 패턴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해 질 때 남중하다가 밤 12시에 서쪽으로 지는 게 동구의 화성이 됐든 목성이 됐든 외행성입니다.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면 서구라고 합니다. 이 서구는 당연하게도 지구의 하행과 같은 패턴입니다. 이 서구는 하얀달처럼 밤 12시 때 동쪽 방향에서 뜨고 새벽 6시 때 남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 이 추운 위치라는 걸로 나오는데요. 지구를 보면 보름달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충은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크게 보이고 가장 오래 보네요. 얼마나 오래 봅니까 하면 저녁 6시에 동쪽 하늘에 떠오르다가 밤 12시면은 남중하다가 새벽 6시 동쪽 하늘에 태양 뜬 무렵에 서쪽으로 지니까 12시간 관측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 밝게 보입니다. 심지어 행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게 뭡니까 하면 역행이잖아요. 예, 바로 요 충에서도 역행 적경이 감소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외행성 문제는 거의 80% 이상이 어디에 충의 위치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방향 반시방입니다. 근데 지구도 공전하죠. 이번 지구가 더 빨리 공전해요. 내행성은 지구의 공전보다는 내행성 공전이 더 빨라서 지구를 고정시켰고 내행성, 즉 금성만 뺑을 돌렸다면 화성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행성의 위상의 변화를 본다면은 하겠습니다. 충 다음에 공전 반시간인데 얘가 이쪽 갔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서구 쪽으로 합니까? 왜 그렇지 않아요? 지구가 더 빨리 가서 동구 쪽으로 보여요. 충 다음에 동구가 됩니다. 시계 방향 위상이 변합니다. 공전 방향 반시이지만 지구가 더 빨리 돌아서 시계 방향 위상을 봅니다. 동구 위에 합 서구 이런 식으로 돌게 됩니다. 알겠어요? 기억해놔. 정리해라. 동굴에서 상현과 같은 패턴이었지. 상현 달처럼 보이는 건 아니에요. 햇빛 반사하면 상현보다 훨씬 살쪄 보입니다. 더 멀리 있는 목성, 토성 이렇게 가버리면 거의 보름달처럼 보입니다. 알겠어요? 반달 이하의 위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알겠어? 자, 마찬가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합에서 합까지 걸리는 시간 또는 충에서 충까지 걸리는 시간 회합 주기가 임을 쓰는데요. 이 회합 주기의 그래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행성유의 문제를 풀 때 같이 그려놓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전궤도 반지름이고요. 회합 주기를 살펴보는데요. 1년의 회합 주기와 그리고 1AU의 거리 여기에 대해서 회합 주기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구하고 즉 1AU 지구하고 가까이 있을수록 회합 주기가 길어지는데요. 회합 주기가 1년이 안 되는 행성이 딱 하나 있어요. 수성이에요. 대략 4개월 정도 걸립니다. 120이 조금 안 됩니다. 수성입니다. 그 다음 여기 금성이 있고요. 화성이 회합 주기가 금성보다 조금 더 깁니다. 목토천으로 갈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지겠죠. T 공전 주기는 케플러 제3법칙 T 제곱과 장방의 R 3승이 비례하니까 공전의 주기는 장방의 R 루트 R에 비례됩니다만은 회합 주기는 목토천에 가면 갈수록 1년에 수렴됩니다.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회합 주기는 반드시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누군지를 ABC 행성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회합 주기라든지 공전 주기라든지 또는 공전 주기도 장방을 준다면은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목토천으로 가면 갈수록 공전 주기는 길어지나 회합 주기는 1년에 수렴되게 짧아지게 됩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알겠어? 정해라. 저희는 2014년 수능 특강 해봤니? 너도 안 받았냐?
자, M 쓰는 건 머큐리 수성을 뜻한 겁니다. 비너스 금성이고요. 주피터 곡선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달 하나를 둔 그려놨네요. 달 하나를 그려놨습니다. 초수달이네요. 그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림 하나 툭 던져놓고 K/K가 몇 가지 나온다고? 8가지가 나와요. 이 K/K 8가지를 생자가 다 외워쓰기가 하나 있더라고. 얘기했죠? 네, 그 시. 이렇게 해놓은 뒤에 뭐야? 다음날 비너스 그리고 주피터 이 각은 적경은 밝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성들이 있고 이 행성들을 쭉 연결하면 이건 광도입니다. 천구의 적도는 어디 있을까요? 하는 부분이죠. 천구의 적도와 지면이 이루는 각은 90 미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별들, 행성들, 이런 놈들의 일주각은 역시 천구의 적도와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이 정도쯤으로 천구의 적도를 그려볼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구의 적도를 이렇게 그렸다는 뜻은 여기가 서점이죠. 방위각을 따질 때 270도짜리 서점 말입니다. 천구의 적도를 이렇게 그렸다면 말이죠. 그래서 왜 천구의 적도를 그렇게 그리겠습니까? 황도 라인에 태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황도 라인에 태양이 있겠고 달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달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쪽에 태양이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초승달을 봤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해, 진, 비, 서쪽 하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초승달을 봤다는 것. 초승달 남쪽 하늘에 또는 초승달을 동쪽 하늘에 볼 수는 없어요. 해진 뒤에. 이해했어요? 해진 뒤에 됐나? 자, 그렇다면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있었고 황도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천구의 적도와 황도가 만나는 점이 두 군데 있어요. 뭘까요? 천구의 적도와 황도가 만나는 점이 두 군데 있어요. 춘분점과 추분점이에요. 저 점은 황도와 천구의 적도를 통해서 저 점은 충분점이 될까요? 추분점이 될까요? 그렇죠. 이 점은 추분점입니다. 아직 태양은 플러스 쪽에 있습니다. 천구의 적도 대비 이쪽으로 북쪽이에요. 천구의 적도 대비 북쪽으로 플러스 쪽이에요. 태양이 아직 플러스 쪽에 있습니다. 반시계와 가면서 저기가 플러스 값이었다가 점점이 줄어들다가 제로가 되고 위에 마이너스로 갑니다. 추분점이 이 크로스 되는 점이에요. 말도 알겠어? 그렇다면 언제 찍었을까요? 합니다. 태양이 아직 추분점을 지나기 전이에요. 10월달에 찍었다 하면 되겠습니까? 12월에 찍었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태양이 아직 플러스 쪽에 있기 때문에 추분되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9월 말이 되기 전의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9월 초에 찍었다 또는
뭐 팔을 많이 찌렸다 이런 정도는 가능할 수 있죠. 이해했어? 알겠어? 그리고 초승달과의 어떤 이각을 볼 때 초승달과의 이각이 대략 한 45도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초승달과 즉 지구의 달이 초승달이 한 45도 정도의 초승달이 박혀 있다면은 90도는 상현이잖아. 알겠어요? 45도 정도 있다면 지금 관측자 입장에서 초승달과 45도 각도 방향의 태양을 바라보면 된다고요. 말뜻 알겠어? 일부러 금성을 이쪽으로 바꿔야 일부러 금성을 수성보다 이각이 작게 좀 박아놨습니다. 태양이 있겠고 수성, 머큐리 수성이 도는 공정궤도와 비너스 금성이 도는 공정궤도를 봤습니다. 일단 해진 뒤 서쪽 하늘에서 이런 내행성을 본 거잖아요. 내행성을 서쪽 하늘에 봤다는 것은 이 내행성은 동방에 있는 내행성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수성은 했는데 태양과 이각이 요 정도쯤에 지구로 보면 있습니다. 알겠어요? 아니 수성의 최대 이각은 좀 그림이 너무 그러네. 수성의 최대 이각은 28도 정도 됩니다. 됐어요? 수성의 최대 이각은 28도. 자, 그렇다면 금성을 어디다 놔뒀습니까? 하네요. 금성을 태양과 이각보다는 좀 작게 놨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금성은 비너스 1의 위치나 비너스 4의 위치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이해됐어? 크기만 다르고 지구 입장에서 같은 위치인가요? 어차피 여기 있어도 수성 태양 사이에 보일 거죠. 이해됐어? 태양과 수성 사이에 금성이 있어야 됩니다. 비너스 1이든 비너스 4든 말입니다. 무슨 알겠어? 그래서 이 비너스 1의 위치에 있거나 비너스 4 위치였다면 비너스 1이었다면 동그란 보름달이었고 비너스 4였다면 좀 훨씬 큰 초성의 위상으로 보이는 금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비너스 1이면 다음날 이각은 증가하겠고 순행하니까 적경도 증가하겠죠. 어쨌든 지구 쪽으로 다가오니까 밝기는 더 밝아지겠습니다. 밝기는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비너스 4가 되면 여기 이제 이미 역행란이네요. 더더 아래쪽 들어오니까 이각은 감소하겠고 역행하니까 적경알파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밝기는 이미 최대 이각을 지났으니까 어두워지죠. 이해했습니까? 일부러 금성을 수성보다 안쪽에 집어넣어 보면서 두 위치를 구분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됐나? 이각이 증가된다는 것은 다음날 관측 가능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겠다는 뜻이겠고요. 그렇다면 이 주피터는 뭡니까? 이제 외행성이잖아요. 외행성으로 주피터는 뭐 여기가 달이 있었으면 주피터는 이쪽 방향이겠네요. 여기에 주피터가 있었더니 여기에 주피터가 있다는 뜻입니다. 목성이 말입니다.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 목성은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시계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되겠어요? 공전은 반식이지만 위상하면은 동부 다음에 합으로 가는 거죠. 위상은 시계 방향으로 바뀝니다. 공전이나 반식이지만. 그러면 합으로 가니까 이각은 감소합니다.
어차피 수행 라인이죠. 역행은 추행 근처에서 역행하는 거니까요. 수행합니다. 적경은 증가합니다. 합으로 간다는 밝기는 함수. 어두워지죠. 되겠어요? 그래서 달하고 행성 몇 개가 던져놓고 이 얘기들이 펼쳐지는 거죠. 아, 다음날 달은 이것보다 13도 더 가서 다음날 보이게 되죠. 이해됐어? 요래 났습니다. 금요. 되겠어?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뭘 그린다고? 광도를 그리겠죠. 되겠냐? 네. 천구의 적도를 그려낼 수 있는데 천구의 적도를 뭐 이런 쪽에도 그려도 되고 뭐 이런 쪽에 하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천구의 적도를 이런 식으로 천구의 적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네. 그럼 여기가 동점이 되겠죠. 천구 적도가 됩니다. 됐어요? 태양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금달이잖아요. 그지? 금달 떴다는 것은 해뜰이 전이죠. 태양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 네. 요거 반절 잡아서 여기 있습니다. 이래서 금달은 해뜨기 전에 동쪽하는 쪽입니다. 됐어?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 이런 수성과 금성이 내행성이 동쪽 하늘에 보일 때는 것은 얘는 서방에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어? 네. 그러면 머큐리 금성 수성 대비 비너스가 좀 더 안쪽 궤도 있잖아요. 네. 안쪽 궤도면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겠고 역시 금성이 비너스 원. 5의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비너스 8의 위치에 있겠죠. 비너스 5 위치에 있다면 금음 이상으로 보일 것이겠고 비너스 8이었다면 작은 보름달 이상으로 볼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적경은요, 밝기는요 하겠습니다. 네. 비너스 5에 있다면 이 각은 이제 증가되겠죠. 역행합니다. 밝기는 동방 서방 최대각 쪽으로 가니까 밝기는 증가되죠. 이해했습니까? 네. 반면 비너스 이가 감소. A면 이제 외곽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각은 감소, 적경은 순행하는 적경 증가되어 있고 밝기는 감소하겠군요. 역시 주피터를 받아놨대요. 주피터는 이쪽에 그러면 있겠죠. 네. 얘는 이제 서부 쪽으로 가야 되죠. 네. 서부 쪽으로 가면서 이 각이 증가되겠고 당연히 적경은 증가되는 쪽이죠. 왜냐하면 적경이 감소한 역경은 충 쪽이라고요. 그래서 충이면 한밤중에 어느 쪽에 있어야 돼? 남쪽 하늘이 있거나 아니면 해뜰 물이면 서쪽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어? 밝기 이제 합에서 지나오다 보니까 증가되는 게지. 됐어? 됐니? 네. 그럼 이 점은 뭘까요? 춘 중점.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그어져서 천구의 적도 대비 이쪽이 북쪽으로 가면 네. 플러스 쪽이에요. 네. 플러스 쪽이에요. 네. 이쪽이 마이너스 쪽이죠. 태양은 플러스 쪽에 있다가 이미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전히 추분점이에요. 이해했어? 알겠나? 태양이 플러스 쪽에 있다가 마이너스 쪽으로 갔다고요. 그럼 언제 찍었습니까? 한데 8월달에 찍었다는데 이미 추분을 지났으니까 9월 말을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때 10월에 찍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나?
그러면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해서 90-미도만큼 천구의 적도가 그려져 있죠. 이해됐습니까? 황도가 이런 식으로 황도가 그려지면 천구의 적도 대비 마이너스 적도에 있다가 플러스 적도로 가담하는 이게 충분점이 된다고. 요것도 서쪽 하나에 천구의 적도가 그리고 황도를 이런 식으로 그려봤을 때